안녕하세요. 오늘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비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 예를 들게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우울한 결과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선행 사건이 있는데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런 우울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중간에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신념 중에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어가지고 이 비합리적인 신념,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혼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절망 속에서 평생 살 거야.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정서장애로 많이 오긴 해요. 비합리적인 신념에 당위적인 사고도 있어가지고, 뭐, 과장적 쭉 있어요.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 이따가.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해주고, 반박해주고, 철학적으로 다시 새롭게 바꿔서 다시 좋은 감정을 갖게 해준다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정서행동 치료예요. 그래서 상당 목표를 뭘로 갖고 있냐면은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으로 대치해 주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사고 혹은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는데 우리의 사고 혹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정서예요. 그래서 좋은 정서가 나오고 안 좋은 정서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비합리적인 신념은 정서 장애로 나온다. 보면은 연인이 헤어졌어요. 혹은 이별했어요. 혹은 파혼당하거나 뭐 그랬어요. 이 슬프다는 괜찮아요. 적절합니다. 근데 죽고 싶다는 비합리라는 거죠. 결국은 부정 감정은 정신병리가 아니다. 이런 부정 감정이 있죠.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혹은 헤어졌는데 당연히 슬퍼야죠.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정신병리는 아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A, B, C, D, E, F 모델이 있는데 A는 선행사건, 사건이나 행위를 얘기하고 B는 신념, 사고방식, 비합리적인 신념, 합리적인 신념 이렇게 두 가지 나올 수 있죠. 결과고 논박은 이제 중요합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합리적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게 논박이에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는 거죠. F는 새로운 감정과 행동이에요. 이런 철학을 갖게 되면 여기 철학을 빼먹었네. 여기 철학 있죠? 이 철학을 갖게 되면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면은 새로운 감정과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ABC 모델에서 2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1차적인 게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이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A가 되는 거죠. 다시 결과가 선행 사건이 되는 게 2차적인 문제예요. 자, 그리고 상당 과정이 있는데 이거 중요해요. 아까 이거 얘기했죠. 위에 보면은 여기 A, B, C부터 F 여기 모델을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이 상당 과정이 있는 거예요. C 목표 A, B, B, C의 관계 교육이 있어요. B, D, E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A, B로 가는 게 아니라 결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C, A, B, D, E로 간다는 거. 이거 밑에서 좀 설명할게요. 다시 하면 뭐냐. 상당 과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행동의 결과를 먼저 탐색하는 거예요. 결과가 이거죠.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이런 건 결과가 되는 거죠. 뭐 슬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이게 결과예요. 그 다음에 상당 목표를 잡아요. 지금 상당 과정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결과적인 목표와 과정적인 목표를 봐요. 결과적인 목표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목표예요. 근데 과정적인 목표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목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사건 나오고 BC를 교육하는 거예요. 결과와 사고 간의 관계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를 일으킨 이제 B예요. 결과를 일으킨 근본적인 사고를 탐색하는 거예요. 생각의 탐색과 과정적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2번하고 5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없어요. 그냥 이 정도 목표만 잡다는 거지 5번에서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 거예요. 5번이 더 구체적인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으로 탐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논박을 통해서 효과를 얻고 숙제를 내줘서 종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5번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끔찍하고 바보 같은 일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죠. 예, 이런 신념을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논박을 해서 모든 사람이 뭐 원하는 점수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 서울대 가고 다 의사 되고 다 변호사 되게 그래서 나인 점수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냐 한 번 더 이렇게 논박을 통해 바꿔주는 거죠. 효과는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게 된다는 거. 논박의 종류는 한 4가지가 돼요. 기능적, 경험, 논리, 철학이 있어요. 기능은 도움돼. 이 기능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도움돼? 경험은 증거 있어? 논리는 그거 정말 확신해? 철학은 너 행복하니? 삶이 만족하니? 이런 논박의 4가지가 있다는 거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합리적인 사고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당위적 사고. must. 뭐뭐 꼭 해야 돼.
우리 엄마 때문에 이거 난 꼭 해야 돼. 이런 당위적 사고. 되게 안 좋은 거예요. 파국적, 과장적 사고, 끝장난다. 비인간적인 사고. 야, 그 애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거 있죠. 내가 쟤랑 노느니 나 너무 한심해. 이런 게 인간 배려적 사고. 마지막으로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성. 아, 참을 수 없다. 엄마가 뭐뭐 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게 좌절에 대한 인내성이에요. 치료 방법을 좀 보면 합리정서 심상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만 볼 거예요. 합리정서 심상법은 내담자에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부적절한 감정을 적절한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정서를 찾도록 돕는 거예요. 절차를 보면은 첫 번째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느낌을 탐색하고 3번 부정적 느낌을 건강한 정서로 바꾼다. 부정적 느낌 있죠. 뭐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인생 망했다 이런 걸 건강한 정서로 바꾸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 요건 괜찮았던 거예요. 이게 건강한 정서로 바꾼 거예요.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 이런 때 노력을 하게 어떤 노력할 거냐. 예를 든 거예요. 엄마가 너 전교 1등에서 서울대 가라고 그랬어. 그러면 상담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너 그렇게 꼭 부응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너 꼭 1등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담자에게 합리적인 생각을 유지하게 하려면 꼭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부응 안 해도 돼, 1등 안 해도 돼, 뭐 체계 선지 안 돼야 돼, 의대 못 가도 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이성이 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아, 싫어, 탐색은 뭐냐면 이 생각이 계속 든다. 그러면은 자기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나쁜 생각과 안 좋은 생각을 상쇄하는 거고, 이제 안 들면 청소 같은 거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없애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싫어하는 일도 하면서 탐색하면서 점점 더 내가 극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